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토론 다 보셨죠? 맞수 토론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맞수가 아니라요. 적이에요, 적. 그냥 완전히 민주당보다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유승민이. 아니, 토론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정책 토론하자 했으면 정책 토론으로 가야 되고, 또 윤석열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들어서 사과를 받았으면 그걸 끝내야죠. 캠프? 캠프가 왜 그럽니까? 유승민 대변인이 누구죠? 김웅 아니야, 김웅. 김웅 때문에 지금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에? 아니, 그런 사람 뽑아놓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유승민 캠프에 사람들이나 있나?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 윤석열 캠프는 사람이 몰리잖아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고, 윤석열 총장이 말 그대로 정치한 지가 뭐 1년 됐습니까? 뭐 3년 됐습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한 5달 정도 지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면 말이죠. 큰 실수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 그걸 다 어떻게 검증하냐고.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캠프 문제 있다. 빨리 좀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캠프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아마. 오늘 윤석열 총장이 딱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좀 실수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청와대에 갑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유 후보님은 대통령 되면 캠프 사람들 다 청와대에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아주 오늘 그냥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래요. 대선 캠프라는 건 자원봉사잖아. 자원봉사. 오는 사람 어떻게 안 말릴 수가 있어. 말릴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좀 진중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린 건데 오늘 잘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강아지 부분은 좀 제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못한 건데 이게 뭐 악의적인 거예요? 실수잖아. 그거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작도 탄핵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납니까? 근데 잘못했다고도 안 해요. 뭐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 이런 얘기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왜 당은 깨고 나가고 당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니까 할 말을 못 하잖아. 할 말을 딴소리 나오면서 계속 인신공격하고 그때부터 멘탈이 무너졌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진짜 유승민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할 것 같았으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제가 예상했죠. 사진 들고 흔들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오늘 토론을 지가 나와서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공격을 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은 야 저것뿐이 안 되나 사람이? 저거 저렇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저게 대장동이야? 저게 뭐 조국 사건이야? 아니잖아요. 아니 캠프에서 지시를 잘못 알고 올린 거 그거 문제 있죠. 당연히. 거기서 넘어가야지. 그거를 막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시간은 모자른데 그거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유승민은 오늘 완전히 특히 지지자들에게 점수를 팍 깎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화가 난 거야. 토론하다가. 그 경제학 박사라고 하는데 대안이 없고 마구 지르기만 한다. 경제학 박사 아닌 것 같다. 전문가 아닌 것 같다. 아주 그렇게 확 질러버렸어요. 유승민이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말이죠. 반도체 단지 만든다는데 전기 어디서 오냐. 아니 당연히 공장 만들면 전기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항 만드는 전기하고 반도체 공장 만드는 전기하고는요. 이게 차원이 달라. 반도체는 한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하루 만에 잡아먹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호남의 중간지대에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전기를 어디서 만들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전기 그러면 석탄 발전소 만드는데 영남에다가 석탄 발전소 짓겠다. 그럼 영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럼 발전소 바닷바람 있는데 호남에다 짓겠다. 그럼 호남에서 가만히 있어요? 난리치지. 이게 발전소가 혐오시설이야. 짓기도 어려워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걸 얘기했어야 돼. 그러면 자, 석탄도 문제인데 원자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력. 아니, 원자력 짓는다고 하면 아마 호남에서 들고 일어날걸요? 영남에서도 들고 일어날걸요? 원자력을 계속 지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서가요 후진적이라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방패장 건설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원전 건설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라도 그래도 잘 활용하자. 그리고 그걸 잘 안전하게 운영하고 또 주민들에게 잘 설득해서 계속 새로 지어나가야 돼. 이런 작업들이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공장은 지어놨는데 발전소를 어디다 질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물어보는데 계속 딴 얘기해. 아, 전기 들어오면 되잖아, 전기.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화력발전소 저도 날리고 원자력 저도 날리고 하여튼 기타 등등 발전소만 짓는다고 하면 난리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태양광으로 해요? 태양광으로 말도 안 되죠. 풍력으로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고 윤석열 총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말만 내지르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공단 건설에 대해서 100조가 들어간 공단인데 반도체 설비인데 만들어 놓고 돌리지 못하면 그거 누가 손해를 보냐. 바로 기업인들이 손해본다 이거예요. 기업인들이. 그럼 기업인들이 거기에 투자 안 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 예. 결국 유승민이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인간성. 예. 자, 도덕성 중요합니다. 인간성, 도덕성 위에요. 예. 물론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 인간성이 있는 건데 유승민은 오늘 어떤 정치적 인간성, 정치적 도덕 이런 걸 다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작살내려고 그냥 동네 시정 잡배가 토론하듯이 마구잡이로 질르다가 개망신 당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한 성깔 보여줬는데 잘했습니다. 예. 아주 딱딱 부러지게 다 잘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부분만 조금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은 뭐 더 보완이 되겠죠. 자, 전두환 발언은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에? 전두환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전두환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젊은 사람도 그렇죠. 또 연장자분은 오히려 호감을 갖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빚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득표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에? 만약에 호남에서 한 40%, 30% 표가 늘상 나왔다. 국민의힘이 어려웠을 때, 예, 보수권이 어려웠을 때도 20% 정도는 나왔다, 표가. 그러면, 이거 심각하죠. 그런데 호남은요, 아무리 잘해도 역대 최고로 나온 표가 10%야. 10%. 주로는 10% 이하예요. 그럼 이번 선거에서 10% 이하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7% 받았다고 칩시다. 호남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처럼 10% 못 받고 7% 받았다고 쳐요. 호남에서만.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표를 엮었을 때 그게 당락에 영향을 주겠냐 이거예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호남 기득권이에요. 호남 기득권. 영남 분들 바보들이에요. 영남 지금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봅니까? 대구 경북 일자리가 없어요. 살기 퍽퍽하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호남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얘기하면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영남은 지금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영남도 주장할 건 주장해야죠. 특히 강원도 주장해야죠. 충청권 주장해야죠. 수도권 주장해야죠. 왜 호남에 대해서 특히 5.18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호남 분들 싫어하겠죠, 물론. 근데 제가 호남 분들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도요, 그분들 광주 사태에 대해서 직접 관련자가 아니면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은 투표장 나가면 무조건 민주당 찍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전통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데다가 어떤 집단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다만 호남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 너무 좌경향 좌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들이 한 10%, 뭐 많게 봐서 그렇습니다. 적게는 5, 6% 이상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오히려 이번에 윤석열 호남에서 표 많이 나옵니다. 6%는 아주 똘똘 뭉쳤을 거예요. 이분들이 더 뭉쳐갖고 한 7, 8%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 발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재명이 광주에 가갖고 전두환 대통령 비석을 막 밟아버렸대. 근데 그게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잘한 거죠, 이재명이. 아, 저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유승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를 짓밟은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 참 제가 대한민국 헌정사라는 게 언제 짓밟혔는지 아세요? 바로 탄핵으로 인해서 짓밟혔어요. 탄핵으로 인해서. 사기 탄핵으로. 그 주범이 누굽니까? 유승민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구테타를 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민도가 높지 않았어요. 독재가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고 했다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군부가 장악한 건 사실이죠. 만약에 전두환이 아니라 문민으로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내전 상황으로 갔다면은 대한민국 적화됐습니다. 물론 절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우리 민주화 아니에요.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했냐? 독재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수십 년 해먹었습니까? 아니죠. 정권 이양했고 민주화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전두환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진짜 헌정사를 짓밟은 거는 탄핵이거든요.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되고 지금도 영어의 몸이 돼서 저렇게 벌벌 떨고 계시는 상황. 그리고 그런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헌정이 짓밟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꼬라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정을 짓밟은 사람은 유승민이다 이거예요. 유승민. 물론 토론에서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자기가 뭐 헌정을 짓밟았다, 뭐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다 개소리죠. 무슨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까? 개혁 보수, 건전 보수. 근데 왜 진짜 보수들은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죠? 왜 민주당에서 지지하죠? 그 사람들은 표 안 찍잖아요. 결국엔 안 찍어요. 유승민 잘한다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 유승민 안 찍어요.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잖아. 국민의힘끼리 하면 유승민이가 10% 넘지만 이재명을 딱 집어넣으니까 유승민은 4% 절반 이상이 날아가잖아요. 유승민은 개혁보수가 아니라 기생보수가 맞는 거예요. 기생. 건전한 우리 애국 세력, 이 보수 세력에 기생하는 기생보수. 좌파가 심어놓은 기생숙주보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었고 뭐 정책이 뭐가 있어요. 아니 진짜 원전을 지어야지만이 그 정도 발전 설비가 있어야지만이 그 정도 공단이 돌아가는데
어디다 짓느냐니까 그냥 발전소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남에 지어도 문제, 호남에 지어도 문제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맥을 잘 짚어서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고. 이거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이 저러니까 경제 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구 지르기만 하고. 오늘 유승민의 토론에서는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기사 보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황릴리님 또 감사합니다. 아유, 황릴리님은 우리 신튜브의 회장님으로 모시겠어. 릴리리 만보. 예, 황릴리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1위 갑니다. 토론 잘했어요. 캠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뭐라고 그러냐면, 사고를 치잖아요. 사고를 친다고. 저는 앞서서 뭔가 좀 경고를 울려주는 거야. 뭐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 경고를 울렸어요. 분명히. 저 캠프 이상하다. 사고 친다. 사고 치잖아요. 이번에 확 바꿔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한 축, 홍보를 할 수 있는 한 축인 인스타그램이 날라갔잖아요.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캠프가 좀 전략적이고 신중하고 뭔가 좀 섬세한 면이 있어야 된다 늘 강조했는데, 그 분야에서 사고 친 거예요. 유튜브 그리고 SNS. 진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진짜 전문가. SNS 유튜브는 딱 볼 때부터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황릴리님. 제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캠프가 어쨌다 저쨌다 왜 사과가 나왔는데 이랬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캠프는 분명히 사고를 친다. 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했더라면 사과 같은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일 터진 일을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재정비 좀 해달라. 그런 그냥 경고. 이게 무슨 나쁜 경고가 아니라 사이렌 같은 경고라는 거죠. 예. 그런 거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 대변인 체제들을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체제들. 좀 더 연장자들에도 진중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로 바꿨어야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윤석열의 대선 활동이 대변인들의 이 가벼움으로 인해서 점수 깎아 먹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자꾸 충고, 경고 이러니까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권고, 충고.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소식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끝냈고요. 앞에 거는. 예, 이날 두 사람의 토론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유 의원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직격을 날렸고, 유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막 지어낸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19대 대선 때 신규 원전 전면 중단, 연장도 중지시킨다.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처럼 문재인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소주성 살짝 넣은 것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이제 맞받아쳤어요. 자, 이건 제가 생각나니까 기사보다. 자, 이거예요. 탈원전 부분은 아니 원전 줄인다. 더 짓지 않는다. 점차 줄여간다. 그게 탈원전이지 뭐야. 그게 탈원전이에요. 근데 자기는 탈원전이란 말을 안 썼다. 물론 탈원전이란 말은 안 썼지만 그 탈원전이라는 말도 웃기는 게 이거는
반역질이에요. 반역질 사실. 응? 뭐 탈원전이라고 하니까 원전 안 짓고 새로운 대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원전뿐이었거든. 응? 하여간 뭐 탈원전 빼고 유승민도 원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자고 했는데 똑같지 않냐라고 하니까 계속 자기는 탈원전이란 말 안 썼다. 뭐 그거예요. 말장난이지 말장난. 말장난. 어떤 예를 들어야 좀 정확할까? 그 애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말을 너무 안 들어. 야, 너 진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빨리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뭔가 좀 학교 과제도 열심히 해야지. 너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는 얘기 듣잖아. 아니 아빠 저 그거 아니에요. 전 공부 못하지 않아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점수가 안 나온 거라니까요. 공부는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꾸 장난치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받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장난하고 앉아있나. 맑게 알아들으면서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명백해요. 유승민이 탈원전을 주장했다는 건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명백해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았을 거라고. 근데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는 유승민이가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없다. 난리를 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진짜 유승민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관심이 없어서 한번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자 요건데요. 이게 언제 기사냐면 야당이 극찬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은 박근혜 정부니까 민주당이에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민주당이 극찬했다는 거야. 민주당이. 유승민의 대표 연설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도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보죠. 자,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동의예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예요. 지금 10,000원으로 가는 거. 복지 지출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동의한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동의한 거죠. 동의. 물론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승민도 달리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틀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용어예요. 경제용어가 아니죠. 문재인이 만들어낸 거짓말 경제죠. 이걸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냥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이런 건. 네, 정치적으로 비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정치인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한다. 그러나 물론 이것이 다 해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는 이거 비난할 생각 없다. 동의한 거 맞잖아요. 이거 국회 연설에서 왜 빠져나가려고 해. 요 시점에 제가 경제 전문가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취재한 내용은 뭐냐. 왜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들 당시에도 비판을 해왔냐면은 지금 상황처럼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되면 기업가들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다. 왜? 기업가들은 큰 자본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동네에서 호프집하고 치킨집하고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임금 부담을 견뎌낼 수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망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허울만 멀쩡한
경제 망치는 경제 정책이다. 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유승민 뭐라고 그랬어요? 도움이 된다는 점 동의한다. 소득주도 성장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비판을 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한겨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이 극찬한, 즉 민주당이 극찬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이게 아마 윤석열 총장이 오늘 얘기한 내용일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게 2015년 4월 8일 얘기인데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윤석열 총장처럼 유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참 저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캠프에서 한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뭐 사과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리즈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한 것 같은데 캠프에 부주의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면 저도 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가 아이고 그 밑에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어쨌건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유동규가 잘못했지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하고 오히려 다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과하지 않습니까? 오늘 유 전 의원이 나와서 이 얘기 할까봐 여기 와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그래서 오늘 윤석열은 호남 논란으로 표 깎아먹을 일은 없어요. 논란은 계속 될 거예요. 논란은. 다 정치적으로 말이죠. 득표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면 논란은 있는 게 좋아요. 논란은. 자, 이걸 어떻게 극단적으로 설명할 거냐? 이재명 보면 돼요. 이재명. 대장동 있고 별짓거리 다 떨어도 지지층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은. 그런데 대장동은 계속 가는 이슈고 이 전두환 이슈는요. 뭐 다음 주면 없어져요. 다른 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 발언하고 뭐 이 강아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다소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권 교체라는 이 시대의 아젠다를 갖다가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최근의 상황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코 깨지는 게 더 나쁜데 하여튼 뒤로 넘어지면 머리 깨지면 옛날에는 뭐 수술을 못하니까 그냥 골로 간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코가 깨지면은 그냥 코피만 흘리고 마는 거니까. 어쨌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뭐냐? 이번 그 경선은 당내의 50%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론조사는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이거 가만보니까 너무 심하게 때리네? 하면서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또 역선택도 있고 뭐 하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될 거예요. 뭐 윤석열, 뭐 전두환 발언으로 지지율 폭락 막 이런 건 믿지 마세요. 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윤석열, 그런 발언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윤석열 뭐 지지 안 할 거야? 안 찍을 거야? 정권 교체 안 바래? 그래도 뭐 야권에서 홍준표가 나왔든 윤석열이 나오든 뭐 오늘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뭐 홍준표 조카가 나와도 찍을 거야. 그 정도예요. 누가 나가도 찍는다 이거예요. 누가 나가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경선에서 전략을 세울 때는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발언을 해야죠. 지지층에게. 이걸 통과를 일단 해야지. 그 다음 2단계가 있는데 지금 유승민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지지층에게 미움 사는 발언만 계속한 거예요. 야, 쟤는 뭐 완전히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거티브나 했었고 저 뭐냐 수준이. 유승민은 쫄딱 망했다. 윤석열은 또 득을 봤어요. 뭐냐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등등등등 해갖고 PD 수첩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심에 그냥 멀어졌어. 다 전두환이야. 오늘은 또 광주에 가서 이재명이 뭐 전두환 밟고 막 이래. 그럴수록 마음속에 있는, 특히 60대 이상은 더 결집해요. 60대 이상 물어보세요. 예? 60대 이상이 빨갱이 운동 이런 거 한 사람들, 정말 사회, 대한민국 체제를 갖다가 박살내려고 했던 이 반체제 운동한 사람들 극소수 0.00001% 빼놓고 일반인들,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살아왔던 60대 이상들한테 물어보세요. 50대 중반이나 너 전두환 좋아해 싫어해? 뭐 그때 살만했잖아. 뭐 저 발언 나쁜 발언 아닌데. 평가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거야. 기존 지지층에게. 20대한테 물어봅시다. 너 전두환 알아? 아, 전두환 뭐 아유 그 사람 뭐 5.18 입고 하는데 난 뭐 잘 모르지 뭐. 근데 또 그런 발언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안 좋지. 나쁜 거 아니냐 저 사람. 아우 저 또라이 아니냐. 나 뭐 잘 몰라갖고 하여튼 나쁜 건데 그래. 근데 더 나쁜 건 이재명 아니냐?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선거는 표가 나오는 곳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표가 나오는 곳, 지지층이 안 도망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찍을 사람한테 가서 목매지 마세요. 어차피 안 찍어줘. 찍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투표예요. 선거의 방식이라고. 호남에 가서 백날 엎드려봐야 영남만 서운해. 충청권만 서운하고. 오히려 호남에 가서 엎드릴 바에는 충청에 가서 엎드리고 강원도에 가서 엎드리고 영남 TK, PK 가서 엎드리는 게 훨씬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 그냥 그래도 서운해 하니까 가서 그냥 아유 마음을 달래주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가서도 진짜 호남의 보수들 이런 분들 챙기고 와야지. 지지자분들 챙기고 와야지. 안 그래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저는 호남의 아들입니다. 저 대선 때 다 쫓아다녔어요. 호남의 사위입니다 하고 막 돌아다녔어. 대선 끝나고 나니까 홍준표 대표 호남에서 1%나 받았나? 몇 퍼센트 받았지? 뭐 거의 뭐 득표율이 미미해. 미미했다고. 그때 무슨 홍준표 대표가 저는 호남의 사위입니다 이랬지. 뭐 전두환 좋아합니다. 뭐 5.18은 뭐 군사 북한군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이런 발언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 이 득표율만 보면은 저희 홍준표 대표가 호남에 가갖고 호남 사람들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유세한 것 같았고. 안 그랬어요. 호남 챙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유세 활동 때. 근데 표가 안 나와. 아싸리 그러면 그냥 전두환 대통령 저는 사랑합니다 이럴 뻔했어. 이런 게 날 뻔했어 오히려. 그러면 그냥 이쪽에서나 표가 나오지.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린 말 했어요 제가? 호남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두환 대통령 관련해서 무슨 홍준표 대표가 대선 당시에 가갖고 나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표 안 준 거야? 전혀 다르죠. 그것 때문에 표 나오고 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안 나오는 거야, 그 지역은.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표 떨어질까봐 생각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표 안 떨어져요, 이건요. 에스더님 감사합니다. 유작도 전두환 발언 가지고 난리 치더니 이제 사기 기자회견 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고 문벌구 타도하라님 감사합니다. HGLM님 감사합니다. 엔지님 감사합니다.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데 안경을 갖다가 해서 저도 지금 보이는 게 어려워. 정말 열받아갖고 방송 보면서 저도 흥분해갖고 흥분해가지고 하여튼 윤석열 화이팅 엔지님 안경을 바꿨어야 돼. 아씨 이렇게 침침한지 몰라. 막 그래 방송하느라 부랴부랴 해갖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홍준표 대표의 토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윤석열 총장 오늘 잘했어요. 승질 내고 막 쏴붙이고 한 거 좋았어요.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된 겁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자
오늘 홍준표 원희룡의 토론을 제가 봤는데, 원희룡 후보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로. 대통령이라는 게 뭐 측근 관리자라고 자기가 뭐 깨끗하고, 근데 오늘 원희룡 후보가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대통령의 도덕성은 능력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주변에 아무런 사고 안 치고 깨끗하고 한 푼도 안 먹고 도덕성이 있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그건 도덕성이 빵점인 거야. 대통령의 자질은 도덕성인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건 뭐냐? 역시 청렴함을 근본으로 한 능력이다. 오늘 아주 원희룡 후보가 좋은 말을 했고,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녀를 안 낳는데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죠. 뭐 몇몇 나라의 스위스라든가 몇몇 나라의 예를 들으면서 집도 제공하고 직장도 제공하고 또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이런 정책을 앞으로 우리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맞아요. 아니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자금 조달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나 국민들에게 또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여기서 사업하려고 할까? 세금이 높아지는데. 예? 그래서 기업인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규제개혁 완화를 시켜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 자연히 세금이 나오고 복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자녀가 늘어난다. 이건 뭐 기본적인 경제의 상식이겠지만 민주당은 이런 상식도 모릅니다. 예. 쟤네들은 상식이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자, 애 낳아서 집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면 뭐하냐?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다. 내가 키운 애가 우리 사회에 빈곤층으로 남아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도 살 수 없고, 난 애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서민으로서만 아니면 빈곤층으로만 남아있는 이 사회에서 뭐 지원한다고 해서 애 낳으면 뭐하냐? 그 애한테 오히려 불행을 안겨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불행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대한민국을 그래서 한 단계 높게 가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지만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낳게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바른 얘기예요. 올바른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자녀를 낳아서 뭐 밥 먹이고 교육시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회에서 뭐 좀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 애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아버지가 직장인이고 별로 힘도 없는데 조국처럼 누구처럼 한 번에 50억씩 걔 뭐 의사 막 퍽퍽 만들어내고 이렇게 못 되지 않냐. 그런 어떤 박탈감, 이걸 없애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두환 때가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 대학 가게 만들어줬잖아요. 지도 그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좋았다고. 이재명이 그래요. 근데 거기다 오늘 가서 비석을 밟아버려요. 그게 몰상식이라는 거예요. 몰상식. 또 하나, 아무리 싫어해도요, 그런 행위는 대통령 될 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할 행동이 아니죠. 그런 자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엄연히 대한민국의 한 축이고 그 당시에 일부는 피해봤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행복했는데 몰상식한 자에게 나라를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상식과 도덕과 공정으로 똘똘 뭉친 야권의 후보를 찍겠습니까? 우리는 뭐 벌써 판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요 정도 방송 내용만 알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토론 보면서 좋은 자리 마련해서 그 톨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사과도 했고 종결된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어떡할 거야? 후보 사퇴하라? 이제 후보 사퇴하라 그러겠지. 후보 사퇴해라 사퇴해라. 민주당도 사퇴해라. 국민의힘도 사퇴해라. 안 하면 어쩔 건데 지지자들이 선택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뭔데 후보 사퇴가 뭐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예? 오늘 또 유작도가 하는 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되면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기소돼서 나가는 거 아니냐? 1심뿐이 안 했어요. 1심뿐이 안 했다고. 뭐 그게 큰 거라고. 밝혀내기도 어렵고. 지금 대장동이 문제지 고발 사주 의혹이 문제예요. 전혀 맥을 못 잡고 있어요. 맥을. 유승민은 완전히 무슨 증오와 저주의 그 덩어리 뭐 뭔가 좀 뭐랄까 유승민이 그동안은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피해의식을 갖고 나와 있더라고. 오늘 표정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다 넘긴 거 아닙니까? 오늘 토론을 본 사람들은 한 10분이 넘게 한 15분 가깝게 계속 그 톨 인스타그램하고 전두환 발언을 들었을 텐데 윤석열 총장이 아주 점잖게 잘 받아줬고 사과도 했고 해서 오히려 공격한 유승민이가 뻘쭘하게 됐다는 거.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오늘 토론 윤석열 총장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또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그러면 토론을 누가 제일 잘했냐 한번 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점수 1위 따다다다다다. 오늘 1위는요 원희룡이 잘했어요. 토론을. 오늘은 1위를 원희룡으로 하겠습니다. 2위 윤석열, 3위 홍준표, 4위 뭐 당연히 여러분들 유작두겠죠. 자, 그럼 또 여기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한다면 총론에서 아주 좋았고 점잖은 토론을 했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총론이라는 게요 어려운 겁니다. 총론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총론, 대한민국 발전하자, 대한민국 아름답게, 뭐 국민 모두 잘 살게, 되게 쉽지만 이 총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원희룡에게 총론에서 밀렸어요. 홍준표 대표가 늘 총론을 앞세웠는데 총론에서 밀렸다는 건 뭐겠어요?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게 강론도 밀리고 총론도 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물론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의 도덕성 중요합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갑자기 능력도 도덕성이다. 이건 생각 못하죠. 거기까지는 저는 뭐 그래 참신한 말상이네. 좋았어. 근데 홍준표 대표가 복지를 얘기할 때 총론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똑같은 퍼주기 정책을 얘기했어요. 뭐 선진국 사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인구가 줄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게 되는 것이고 결국 경제가 침체기를 계속 겪을 수뿐이 없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럼 지도자는 이 인구가 줄어가는 것에 대한 뭐 홍준표 대표가 총론을 좋아하니까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해결책을 홍준표 대표는 총론적으로 유럽식 복지를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지사가 거기다가 탁 돌을 던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총론에서 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 정말 많이 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를 원희룡에게 오늘 좀 느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 오늘 잘했어요 윤석열 1위가 아니라 저는 원희룡이 지도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 사람이. 그래요. 돈을 줘서 자녀 많이 낳게 하고 또 뭐 어떤 혜택을 줘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희망.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저 밑에서 청소를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 난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뭔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 이런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박살을 내놨지 않습니까? 집도 살 수 없어요. 자녀도 키울 수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지도자가 할 역할이다.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해낼 수 있었다. 근데 그런 희망 누가 줬어요? 박정희만 줬어요? 전두환도 줬죠.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두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면 나중에 저기 있는 집이 우리 집이 될 수 있어 하고 살았던 시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던 시절. 내가 지금은 여기서 죽게 자고 배고프지만 할 수 있어. 그 시절이 전두환 시절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뿐이 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럼 뭐예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뿐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아니라 월급쟁이 사장들이었어. 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센 얘기긴 하지만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토론 잘 보셨을 것이고 저도 또 여러분들께 성의껏 또 방송을 했습니다. 하여간 일단 저도 이제 좀 쉬었다가 한 11시 좀 넘어서 또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은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 요거는 이제 요거 할까 말까? 요것만 할까? 아니다.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자, 여러분들 진짜 승리하는 길로, 화합하는 길로, 단합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요,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원희룡 지사의 어떤 지도자의 상, 미래의 상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원희룡 토론 1등이고 윤석열 총장 깔끔하게 사과하고 솔직한 모습,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토론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네 분이 했지만 유작도 빼놓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 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